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오디오, 안드로이드 오디오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어떤 클래스들이 제공되고 지원되는 포맷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디오를 재생할 때, 미디어를 재생하기 위한 재생 절차, 어떤 순서로 이제 내가 작업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재생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설정하는 방법,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는 미디어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처리들을 할 수 있는지,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재생을 위해 사용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요, 미디어 플레이어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태 변화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가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때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은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재생하기 위한 데이터를 설정하는 방법, 데이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안드로이드 제공하는 미디어 데이터, 미디어 클래스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미디어를 재생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클래스는 뭐냐면 여기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를 갖다 내가 생성할 때 사용하는 건 뭐냐면 미디어 레코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디오, 즉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재생하는 데는 대부분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녹음이나 녹화 같은 걸 하죠. 음성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는 아니면 동영상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냐면 미디어 레코더라고 하는 걸 사용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미디어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볼륨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오디오 매니저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볼륨이라든지 이런 처리들, 그 다음에 소리를 재생하는 방향, 오디오 포커스라고 하는 오디오 포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뭐냐면 오디오 매니저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이용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성 녹음이나 이런 것들은 오디오 레코드라고 하는 이런 별도의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오디오 레코드를 이용해 데이터를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디오 레코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녹음을 하면 녹음 데이터가 바이트 어레이로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이 바이트 어레이로 생성된 데이터를 읽어다가 그걸 가지고서 내가 녹음을 하고 이제 파일에다 라이트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 레코더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미디어 레코더하고 차이점, 미디어 레코더는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떤 파일 포맷으로 변환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그 파일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것까지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디오 레코더는 PCM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태로 들어온 데이터를 갖다가 그걸 갖다 내가 이제 변환하는 작업이라는 걸 직접 처리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익시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그 클래스가 있는데, 익시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익시프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JPG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JPG. JPG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JPG라는 파일에 보면요, 사진 포맷이잖아요, 이게. 이미지 포맷인데 이미지 안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냐면 이 사진을 찍을 때 위도는 어떻게 되고 경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진에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찍을 때 카메라 앵글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요 사진의 헤더 앞부분에 이렇게 정보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익시프라고 불러요. 익시프. 그래서 이러한 헤더 정보를 내가 읽어와 가지고 그 정보들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익시프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익시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해당 JPG 파일을 지정을 해주면요 그 JPG 파일의 헤더에 있는 익시프 정보들을 읽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코덱이나 뭐 크립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디어 코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코딩
미디어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이 미디어 데이터를 갖다가 디코딩 해가지고 뭐 파일에 저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API 16부터 지원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DR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DRM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DRM. DRM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음악 파일을 갖다 내가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플레이를 막 해요. 그러면 소리를 막 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다운로드한 파일을 갖다가 파일로 저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 mp3라든지 이런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이 파일을 가지고 그냥 재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음원이 보호가 안 되잖아요. 음원이. 권리가 보호가 안 되잖아요. 원래 이거는 이렇게 다운로드 할 때마다 돈을 내고 듣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음원 파일을 내려줄 때요.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 일종의 암호화 같은 걸 해요. 암호화 같은 걸 하고요. 얘가 이제 플레이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저 암호를 해석할 수 있는 값을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 받은 값을 가지고 얘를 갖다 해제한 다음에 플레이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거든요. 이런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DRM이라고 합니다. DRM.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MP3에 보면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튠스 같은 거 써보셨나요? 아이튠스 같은 거 쓰면 아이튠스에 보면 이제 음원 파일이 있으면 음원 파일에다가 이게 작곡가는 누구고 거기다가 제목은 뭐고 이런 것들 막 넣을 수가 있죠. 그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타데이터라고 불러요. ID3 태그라고 하는데요. ID3 태그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갖다 내가 불러올 때 사용하는 게 여기 있는 메타데이터 리트리버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입니다. 얘는 이제 API 10부터 제공을 하고요. 앞에 있는 DRM 같은 경우 API 18부터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먹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미디어 먹스는 뭐냐면 이제 오디오 데이터가 있고 비디오 데이터가 있으면 오디오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영상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다른 영상들과 영상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합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걸 미디어 먹스라고 하는데 얘도 API 18부터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를 플레이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녹화할 때 사용하는 미디어 플레이어, 미디어 레코더라고 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런 것들을 써보셨을 건데요. 여기 TV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핸드폰이 있고요.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에서 TV로 핸드폰의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신 적 있죠? 여기는 이제 당연히 뭐로 연결되냐면 와이파이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뭐 이런 기술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미라캐스트 뭐 이렇게 불러요. 미라캐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내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갖다가 이쪽으로 출력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크롬캐스트라고 해서 크롬캐스트 디바이스를 핸드폰에 연결해 놓으면 내가 어떤 걸 플레이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정보를 여기다 넘겨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얘가 플레이해서 여기다 보여주거든요. 얘가 플레이하는 걸 여기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플레이를.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공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미디어 라우터라고 해요. 그래서 미디어 라우터를 이용해 가지고요. 외부 장치에 있는 미디어 장치를 제어해서 내 데이터를 외부 장치로 보내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플레이백 장치의 플레이를 제어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스캐너 커넥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새로운 음악 파일을 갖다가 SD카드에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SD카드에서 복사한 다음에 딱 뺐어요. 연결을. 그럼 어떻게 돼요? 미디어 스캐닝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뭔가 동작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목록이 이렇게 뜨죠. 그죠? 이 목록화하는 작업을 이제 누군가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디어 스캐너라고 해요. 그 목록화하는 작업을 해주는 애를. 그래서 미디어 스캐너 커넥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미디어 파일로부터 이 DB하는 작업을 해주는 얘에 접속해가지고 어느 파일이 새로 갱신됐으니 그 파일을 그 디렉토리에 있는 그걸 가지고 이런 목록화를 다시 해줘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미디어 스캐너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컨트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API 14부터 제공하는데, 리모트 컨트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를 이용해가지고 플레이를 한다고 할게요. 핸드폰을. 여기 핸드폰이 있고, 여기 이제 블루투스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 블루투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가 음악 플레이하고 있으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음악
그 제목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디스플레이에. 그럼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애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달해 주는 게 뭐냐면 리모트 컨트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에게 어떤 정보들, 이런 상태들,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줘서 얘가 플레이 중이다, 뭐 하는 중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API 14부터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톤 매니저는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 벨소리 있죠, 벨소리. 벨소리를 관리하는 애를 링톤 매니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운드풀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음악을 재생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음악이라는 건 플레이, 스탑, 뭐,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해서 상태도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게임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칼 싸움 같은 거 쨍쨍쨍쨍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파일도 별로 크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재생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사운드풀이에요, 사운드풀. 그래서 사운드풀 같은 경우 효과음 같은 거 재생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 유틸스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동영상이나 아니면 비트맵으로부터 썸네일이라고 하는 작은 비트맵 이미지를 추출하는 데 사용하는 썸네일 유틸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포커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음악을 플레이하는 앱이 A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플레이하고 있다가 또 다른 앱이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플레이하다가 얘가 플레이를 시작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더 이상 플레이하지 말고 얘가 플레이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예를 들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 얘가 플레이하던 걸 멈췄다가 전화가 끝나거나 다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얘가 플레이하는데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었어요. 음악을 막 백그라운드 듣고 있다가 내비게이션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안내하는 동안에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가 쭉 줄어들었다가 안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소리가 올라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오디오를 내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다, 또는 다른 애가 누가 쓰고 있다,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디오를 플레이하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오디오 포커스를 획득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디오 포커스를 이런 것들이 변경되잖아요. 다른 애가 획득하면 내가 포커스를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애가 뭐냐면 오디오 포커스 체인지 리스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할 때 별도의 스레드를 이용해서 플레이하는 어싱크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이펙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그 오디오 이펙트가 뭐냐, 이퀄라이저 같은 거죠. 이퀄라이저라고 해가지고요, 특정한 신호나 이런 것들, 주파수 대역에 있는 신호를 갖다가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걔를 갖다 필터링해서 낮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디오 이펙트라고 해요. 오디오 이펙트.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펙트들이 있죠.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저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음악 재생하면 어떤 거 볼 수 있냐면, 음악 재생될 때 지금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라고 해서 이런 어떤 주파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주얼라이저라고 해요. 비주얼라이저. 그래서 비주얼라이저라는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강도로 이거 웨이브 폼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 여러 가지 흑백 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세피아라든지 이런 효과들을 줄 수 있는 이런 클래스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클래스에서 카메라를 제어하기 위해서 카메라라는 클래스가 제공이 되는데, 이 카메라라는 클래스는요, API 19까지는 카메라라는 클래스를 썼어요. 근데 API 25.0부터는요, 카메라 2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카메라 디바이스, 카메라 매니저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쓰라고 가이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 21부터는 이제 이런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클래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이러한 것과 이와 같은 미디어 파일들을 다루는 클래스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이제 주요 많이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클래스들이 이제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음원 파일들은 어떤 것들이 제공이 될까요? 안드로이드 제공되는 음원 파일들.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하고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폰은 AAC라고 하는 포맷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PC에서 사용하는 웬만한 미디어 포맷들은 그대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다양한 파일 포맷들이 뭐 미디라든지 아니면 mp3라든지 뭐 AAC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인코더도 제공되고 디코더도 제공되고, 디코더는 웬만한 거 다 제공되죠. 그래서 뭐 파일 포맷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뭐 JPG, GIF, PNG, BMP 뭐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도 H.263, 264, 그 다음에 MPEG-4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미디어 포맷들은 안드로이드에서 현재 제공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제공 가능한 미디어 포맷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이제 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미디어 파일을 재생이라고 하는 거, 재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려면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는 클래스를 생성해야겠죠. 그게 뭐냐면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하는 건데 미디어 플레이어를 생성을 해요. 미디어 플레이어를 딱 생성하면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미디어 플레이어를 앱에서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실제로 미디어 플레이어는 장치는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랑 이렇게 연결한 객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객체를. 네, 연결한 객체를 이렇게 하나 생성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플레이하려는 데이터를 설정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소스라고 해요. 데이터 소스. 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고요. 데이터 소스를 딱 설정했어요. 이제 그럼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플레이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음악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소리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이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디지털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하는 소리가 이런 파형으로 돼 있다고 하면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초라고 하면 요걸 이제 샘플링 할 때 요걸 몇 개로 끊을 거냐. 그 다음에 요 간격을 얼마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 요거 얼마로 쓰여지는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갖다가 이제 재생하려면 어떤 정보 필요해요? 자, 요 전체 크기가 얼마인데 그 중에 요 전체를 얼마짜리로 끄는 거고 1초에 몇 번 얘들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스피커에서 소리를 만들 때 요 간격 얼마고 몇 초 동안 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생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쪽에 뭐가 있냐면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재생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붙어 있는 형식이 이게 미디어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재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읽어서 미디어 장치에게 앞으로 이렇게 재생해 라고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작업을 이제 플레이 준비라고 합니다. 프리페어라고 하는데 이런 프리페어 작업을 해줘야지 반드시 미디어 장치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준비를 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데이터를 갖다 놓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했어요. 플레이하고 퍼즈하고 기타 등등 하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스탑 해가지고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제 미디어 장치에 설정되어 있던 이 정보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스탑되면. 다시 플레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프리페어 한 다음에 플레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스탑이 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미디어 장치를 이제 반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디어 장치를 이제 반납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접속되어 있는 연결이 끊기고 모든 게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미디어 장치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미디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내가 미디어 데이터,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미디어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을 재생할 수 있겠죠? 파일 형태를 재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스트리밍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재생할 수 있어요. 스트리밍 형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HTTP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얘를 플레이하는 거예요. 얘를 플레이하는 스트리밍 형태로. 당연히 HTTP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면 뭐 이어받기가 제공되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냥 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스트리밍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앱이 갖고 있는 리소스 형태를 재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URI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URI라는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 그 다음에 HTTP, HTTPS 또는 컨텐트라고 하는 이런 스킴을 통해서 리소스들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미디어 플레이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상태 천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 천이도. 미디어 플레이어는요, 그냥 뭐 내가 데이터 설정하고 아무 때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아무 때나 플레이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태를 가져요. 상태.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미디어 플레이어를 맨 처음에 내가 딱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상태가 뭐가 되냐면 아이들이라고 하는 상태가 돼요. 아이들. 아이들 상태로 진입하는 방법은요. 내가 맨 처음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생성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느 상태에서든 리셋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하면 그럼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네. 어디서든 리셋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아이들이라는 상태가 돼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장치랑 그냥 연결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미디어 장치랑 내가 연결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디어 장치랑 연결되어 있는 걸 딱 끊는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이걸 뭐냐면 릴리즈라고 합니다. 릴리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단말에 할당되어 있는 이 리소스 자체를 아예 반납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미디어 장치를 쓸 수가 없어요. 미디어 플레이어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리셋이라고 하면 이제 초기화 해가지고 여기 딱 연결만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미디어 데이터를 여기다 설정하는 거잖아요. 설정하는 함수가 뭐냐면 set data source라고 하는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set data sourc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요.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미디어 파일, 미디어 타입을 알아봤죠? 뭐 파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HTTP로 시작하는 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로 시작하는 애들도 있었죠. 이런 다양한 리소스들을 내가 그 미디어 장치에 설정하는 거죠. 뭐를 통해서? set data source를 통해서. set data source를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상태가 아이들에서 initialized라는 상태로 바뀝니다. set data source를 할 수 있는 거는요. 언제만 할 수 있냐면 아이들 상태일 때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상태일 때는 set data source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initialized 상태가 됐고요. initialized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prepar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요. 그러면 prepared라는 상태가 돼요. 이 prepare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미디어 파일로부터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가지고 이걸 갖다 미디어 장치에서 설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prepare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prepare는요, 바로 할 수도 있고요. prepare async에서 비동기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동기식으로 할 수도 있고 비동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방식으로 할 때는요, 여기 이제 뭐냐면 prepared listener라는 리스너를 통해서 저 콜백으로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prepared라고 하는 게 되면 이때부터 뭐 할 수 있냐면 나는 전체 재생할 수 있는 재생 시간 얼마다 duration이라고 하는데 get duration에서 duration 전체 재생 시간도 얻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eek2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상태 그 위치 처음 재생하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start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실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프리페어드 상태에서 star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냐면 started라는 상태가 돼서 여기가 음악이 플레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플레이 되는 상태에서 음악을 멈추면 퍼즈드 함수로 멈출 수 있는데 퍼즈드 다시 내가 플레이하는 상태로 가고 싶으면 start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음악이 다 플레이가 끝났으면 playback completed라고 하는 이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완료가 되는 거고요. 다시 여기서 내가 스타트하면 퍼즈드랑 플레이백 컴플리트는 똑같은데요. 차이 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얘는 끝나고 나면 퍼즈드는 끝나고 나면 퍼즈드 했다 다시 스타트하면 자기가 멈췄던 데서 다시 시작하고요. 플레이백 컴플리트는 다시 스타트하면 맨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끝나면 플레이백 컴플리트라는 상태로 바뀌고요. 이때는 뭐냐면 on completion listener 해가지고요. 완료됐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스탑으로 호출하면 stopped라고 하는 상태로 바뀌어요. stopped라는 상태는 미디어 장치에 앞에 이제 플레이하기 위한 정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보들을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가 플레이하고 싶으면 이 정보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리페어 해가지고 프리페어드 상태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재생하다가 에러가 났다. 그러면 on 에러 리스너에서 에러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리셋이 아니라 릴리즈입니다. 릴리즈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엔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엔드 상태는 뭐냐면 연결이 아예 끊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못 씁니다. 엔드 상태가 되면.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는요. 이렇게 상태가 계속 바뀌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져요. 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 메소드들을 호출할 수 있는 상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플레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get current position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는요. 에러일 때는 호출 못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는 거는요. idle일 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idle일 때만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repare라는 거는 initialized 또는 stopped일 때만 호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전체 음악의 재생 시간 이걸 알고 싶어요. 그럼 get duration이라고 하는데 get duration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자 prepared라든지 started, stopped, paused, playback completed에서 할 수 있어요. 이때는 할 수 있는데요. initialized라든지 idle 상태일 때는 get duration 할 수가 없는 거예요. get duration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메소드는 어떤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실 때는요. 항상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현재 상태를 체크하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해당 메소드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미디어 데이터에다가 미디어 플레이어에다가 미디어 데이터를 설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미디어 데이터를 설정하는 방법이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미디어 플레이어를 생성할 때 이렇게 new해서 생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create라고 하는 스태틱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new해서 생성하면 이때 미디어 플레이어의 상태는 idle 상태가 돼요. idle 상태니까 아직 데이터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reat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설정할 때는, 생성할 때는요. create 할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죠.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URI, 리소스 ID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생성을 하면 set 데이터 소스에 걸려 데이터가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prepare까지 호출된 상태가 돼요. 그래서 prepared 상태가 됩니다. prepared 상태가 돼요. 그래서 create라고 하는 걸 통해서 호출했을 때는 prepared 상태가 되고요. 주의사항은 URI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생성할 때 이 URI HTTP로 시작되는 URI를 쓸 수 있는데 HTTP로 시작되는 URI를 사용할 때는 인터넷 퍼미션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에다가 내가 new 해가지고 미디어 플레이를 만들고 거기다 데이터를 설정할 거예요. 데이터 설정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냐면 여기는 set data source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set data source 한 다음에 여기다 파일 패스를 넣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URI를 이렇게 설정해줘도 돼요. URI를. 그래서 URI 설정해줄 때 URI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파일이라고 하는 걸 쓸 수 있고요. HTTP, HTTPS, 그 다음에 컨텐트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컨텐트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TSP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소스 설정할 수 있고요. HTTP, HTTPS, RTSP 이런 건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이니까 네트워크에 있는 걸 쓸 때는 인터넷 퍼미션을 유즈 퍼미션으로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일 디스크립터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데이터를 설정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리스너. 리스너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리스너의 종류에는요. 이제 버퍼링 업데이트 리스너. 이제 내가 만약에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때는 한 번에 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뭐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계속 갖고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버퍼링이 완료되면 버퍼링 업데이트 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플레이가 완료되면 플레이 완료됐다. 에러 발생하면 에러 됐다. 그 다음에 인포 리스너는 내가 이제 프리페어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보가 이제 얻어지는데 그 정보가 얻어지면 그 정보가 얻어졌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프리페어드 리스너는 프리페어가 완료됐다. 해가지고 호출되는 거고요. seek complete 리스너는 내가 이제 seek to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seek to라는 함수를 이동하면 그러면 이제 이동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 이동하는 동안에 소리를 줄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seek to로 움직이는 게 완료됐을 때 이제 seek complete listener라는 게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time text라고 하는 게 있는데 time text는 뭐냐면 여러분들 노래에다가 가사, 동기화된 가사를 넣을 수가 있고요. 동기화된 가사를 지금 이제 출력이 돼야 되면 그때 알려주는 게 time text listener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사이즈가 제가 이제 화면
플레이할 때 화면 사이즈가 변경되면 비디오 사이즈 체인지 리스너 이런 것들이 호출이 됩니다. 자, 설정하는 거 예제를 한번 볼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인 게 에셋, 예를 들면 리소스에 있는 거 리소스를 갖다가 내가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에셋 파일 디스크립터 해가지고 갖고 오고요. set 데이터 소스에서 파일 디스크립터, 에셋 파일 디스크립터에 파일 디스크립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오프셋, 그 다음에 랭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리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내가 set 데이터 소스 설정하는 거고요. 에셋인 경우에는 에셋에 오픈 fd 해가지고 에셋 파일 디스크립터를 똑같이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온 거 가지고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파일 패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URI, 미디어 스토어에 있는 컨텐트 URI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URI 만든 다음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URL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 이렇게 인터넷 이용할 때는 퍼미션 주시는 거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자, 오디오 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는 오디오를 재생할 때 사용하는 게 미디어 플레이, 미디어를 재생할 때 사용하는 게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건 미디어 레코더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미디어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미디어 포맷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미디어 플레이어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디어 플레이어는 다양한 상태를 갖고 그 상태에 따라서 호출할 수 있는 API들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그때마다 상태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상태 변경에 따라서 미디어 API들을 어떻게 호출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데이터를 설정할 때 이제 리소스라든지 에셋, 파일, 미디어 스토어 등등등에 있는 것들을 호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URI 사용할 수 있는 스킴으로는 파일, 컨텐트, HTTP, HTTPS, 그 다음 RTSP 이런 스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